자, 준결승 직행 티켓이 단 8장밖에 되지 않은 현역가왕3의 8회차 최종 탈락자는 몇 명이고 그게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8자 전쟁 각자의 솔로 개인 무대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무려 13명의 무대가 남아있는 만큼 8회차에서는 이 13명의 무대를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최종 준결승 직행 그리고 탈락 추가 합격자 등을 발표하며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9회차, 10회차에선 준결승, 그리고 11회, 12회차 안에 아마 결승전으로 종영을 하게 되겠죠? 어느샌가 완전 후반부에 지금 와 있는 현역가왕3의 상황이며 시청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여기서 반등을 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현역가왕3의 이 패자부활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행 티켓을 거머쥐는 8장은 사실상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제 패자부활전에 놓여진 참가자들이 어떤 무대를 펼치게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증을 갖고 있으며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의 방청 증언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 가수들의 이 무대 점수가 하나둘 공개되는 상황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인데 차지현 씨는 뭐 567, 구수경은 67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점수죠. 어떤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이번 8자 전쟁의 450점 만점이 마스터 점수, 나머지 450점이 이 방청객들의 국민 판정단 점수이기 때문에 차지현 씨의 567점과 구수경 씨의 678점은 숫자가 변동되는 상황에서 찍힌 그냥 단순한 의미 없는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금잔디 씨도 456점, 강희연 씨도 456점, 스테파니도 678점. 점수가 아니라 숫자가 마구마구 변동되는 상황 중에 찍힌 모습이다. 근데 방청객들의 증언 중에 확실한 말은 한마디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번 패자 전쟁이 아니죠. 8자 전쟁의 무대로 순위 변동이 엄청나게 폭등한다. 두 번째는 뭐냐? 패자부활전에 투표가 계속하여 재투표가 반복이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들의 점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청객들의 점수까지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최종 탈락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기사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 패자부활전은 사상 유례 없는 재투표에 재투표가 이어질 만큼 긴박한 상황이 펼쳐진다. 극한의 긴장 속에서 현장 사기가 고조되었다. 준결승 직전 마지막 라운드에서 현역 가수들이 생존을 걸고 필살 무대를 준비했다. 결연한 의지로 경쟁에 도전하는 현장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8자 전쟁 무대만이 아니라 패자부활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놀래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종 발표를 앞두고 홍지윤 씨가 눈물을 흘리고 김태현 양이 허탈한 표정을 짓고 이수연 양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예고편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이미 8자 전쟁 무대를 다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뒤집기가 어려운 점수판을 우리는 이미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던 1라운드죠. 한국 대결 무대에서의 점수 차이가 가수들마다 워낙 극명하게 갈렸지만 사실 하나의 반전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위 8명만이 준결승을 직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8자 전쟁 무대를 통해서 이 하위권에 있는 가수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무려 900점이라는 엄청난 이 점수 차이,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점수가 걸려 있는 것이 8자 전쟁 무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점을 놓고 좀 볼게요. 사실상 이미 1위에서 8위가 정해져 있는데 기존 1라운드 기존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수경, 솔지, 금잔디, 이수연, 홍자, 김태연, 차지연, 자, 이런 가수들은 제가 볼 땐 아마
분명히 준결승전을 진출할 겁니다. 하지만 스테파니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가수들 중에서도 이 7명을 제외한 가수 중에 스테파니는 굉장히 위태로워 보인다. 이건 뭐 방청객들의 증언이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땐 스테파니 씨가 여기에선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뒤로 이어져 있는 가수가 누굽니까? 홍지윤, 장태희, 소유미, 하이량, 강혜연, 빈예서, 김주희, 추다해 이런 가수들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뭐 이 순위랑 상관없이 홍지윤, 강혜연, 빈예서 이 세 사람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장태희, 소유미, 하이량, 김주희, 추다해 중에서 결국 최종 탈락자 2명이 나오게 된다. 자,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홍지윤 씨가 142점을 받은 거는 차지현 씨와의 무대의 격차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과 요 정도의 점수 차이가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는데 이수연 양이 210점, 빈예서 양이 90점이 되면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죠. 이것 자체가 시청률 확보를 위한 극적인 연출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빈예서 양이 뭐 그 다음 8자전쟁 2라운드 무대에서도 완전 2절을 통으로 날려먹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2라운드 결과에서도 빈예서 양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거의 최하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빈예서 양을 빼놓고 볼게요. 최종 탈락자가 2명이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누가 있습니까? 김주희, 추다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이 스테파니 씨와 함께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강혜연 씨 같은 경우 뭐 홍지윤 씨 같은 경우 두 사람은 대국민 투표 순위만 봐도 제작진이 끌어올릴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하이량, 소유미, 장태희 이 중에 한 사람들이 또 포함이 되겠죠. 결국 2라운드 무대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건데 사실 뭐 미리 무대를 펼친 김태연, 솔진이 이미 무대를 했고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진출할 수밖에 없죠. 앞에 말씀드렸던 1라운드 구수경, 솔지, 금잔디, 이수연, 홍자, 김태현, 차지연 이들의 무대가 점수가 높기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볼 땐 순위가 웬만해선 뒤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왜 이번 라운드에서 패자부활전이 재투표가 이어졌냐? 그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 저는 빈예서 양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패자부활전의 재투표에 들어가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빈예서 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홍지윤 씨 같은 경우 아마 8자전쟁에서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혜연 씨 역시 마찬가지죠. 빈예서 양은 최하위지만 패자부활전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나머지 스테파니, 김주희, 추다해, 장태희, 소유미, 하이량 이 중에서 2명의 탈락자가 나온다라는 걸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죠. 자, 그렇다면 요 위에 다 지워버릴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중에 누가 최종 탈락을 하게 되느냐. 4명이 살아남고 2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이 1라운드 순위만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 스테파니는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볼 땐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탈락자는 일단 스테파니 씨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장태희, 소유미, 하이량 이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위권에서도 위에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추다혜 씨가 굉장히 하순위에 있단 말이죠. 김주희, 추다혜 이 둘 중에 한 명도 결국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셋 중에 2명이 저는 결국
최종 탈락자가 아닐까. 저는 이런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예서 양은 패자부활전에 재투표의 재투표를 통해서 결국 살아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어떻죠? 구수경, 솔지, 금잔디, 이수연, 홍자, 김태연, 차지연, 그리고 빈예서, 장태희, 소유미, 하이량, 강혜연, 딱 12명의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4명 탈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스테파니, 김주희, 추다혜 중에 2명이 탈락하고 나머지 장태희, 소유미, 하이량 이 셋 중에 1명이 살아남은 참가자가 4명이 돼서 앞에 말씀드렸던 12명에 포함된 총 14명의 참가자가 진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는 게 가장 유력한 순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MBN 뮤직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유튜브 조회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솔지의 미운 사내가 팔자전쟁에서 44만 회, 김태현 양의 님 찾아가는 길이 46만 회나 됩니다. 그리고 김태현 소유미의 무대가 10만 회, 장태희 스테파니가 3.5만 회, 김주희 솔지가 14만 회, 빈예서 이수연이 31만 회, 차지연 홍지훈이 15만 회, 추다의 구수경이 12만 회, 강현 홍자가 9.8만 회, 금잔디 하이량이 4.5만 회입니다. 그러니 유튜브 조회수도 낮고 패배한 패자들을 추려봤을 때 이들이 탈락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소유미 중에선 소유미, 장태희 스테파니 중에서는 스테파니 또는 장태희, 이 두 사람 다 위험하죠. 김주희 솔주 중에서는 김주희, 빈예서 이수연 중에서는 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차지연, 홍지은 역시 둘 다 올라갔다라는 설이 있어서 의미가 없고요. 추다혜, 구수경 중에 추다혜, 강현, 홍자 역시 둘 다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의미 없고요. 금잔디, 하혜량 중에 금잔디. 벌써 5명의 후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에서 2명에서 4명이 탈락하게 된다. 누가요? 금잔디, 추다혜, 김주희, 스테파니, 장태희, 소유미. 딱 5명에서 6명이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봐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해가 안 됐던 건 왜 재투표를 했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빈예서 양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마 제작진이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다 지울게요. 왜냐면 이 빈예서 양이 패자부활전에서 제가 볼 땐 무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마스터단의 재투표를 통해서 선정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안 그랬다면 홍보성 기사에 패자부활전의 무대가 굉장히 뭐 어쨌다 저쨌다 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뭐 무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무대를 하냐 안 하냐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볼 때는 무대를 안 하고 그냥 재투표를 통해 누구를 탈락시킬지에 대한 것만, 누구를 추가 합격시킬 건지에 대한 것만 투표를 계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최종 탈락 후보,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8명 중에서 추가 합격자와 최종 탈락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4명이 탈락이면 4명이 합격이고 2명이 탈락이면 6명이 합격을 합니다. 근데 지금 6명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죠. 4명이 합격하면 4명이 탈락이고 6명이 합격하면 2명이 탈락인데 역시 2명 탈락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마스터단이 볼 땐 빈예서라는 참가자를 굉장히 우승 후보로 봤는데 결국에는 2절을 완전히 절어버리게 되면서 사실상 자신들에게 자신이 넘어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 예상엔 2명 탈락자의 빈예서 양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결승 방청 신청 스포일러가 이미 나왔기 때문이죠. 누가 그럼 최종 탈락을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파니와 추다희 씨가 되지 않을까? 또는 하이량 씨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나뉠 텐데 꼭 댓글로 2명의 탈락자 한번 예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결승전입니다. 자,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률 희생양이다. 이것은 다른 가수들도 충분히 똑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사를 보세요. 노래가 자신 없다면 울어버리는 건가? 공정과 상식이란 있는 건가? 여러 의견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아이들의 눈물은 시청률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다.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변화를 줘야 한다. 가족들과 현역가왕 재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13살의 빈예서양의 경연 도중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하는 장면을 보았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그 아이가 느꼈을 압박감은 화면 너머 시청자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다. 그 모습은 빛나는 꿈의 무대가 아니라 보호막 없는 아동들의 현장을 마주하는 듯한 심정이었다. 같은 또래의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났다. 이런 분들이 있단 얘기입니다. 팬이 아니더라도. 재능을 펼칠 기회도 중요하지만 어른들도 버티기 어려운 극한의 서바이벌 경연에 10대 미만의 아이를 세우는 것이 과연 정서적 부담에 문제가 없을까 우려가 된다. 성장 서사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 당사자인 아이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무한 경쟁의 틀 안에서 소모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경연 직후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후 조치가 마련됐는지도 묻고 싶다. 마련돼 있을까요? 그랬다면 방송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송 장면이 준결승전에서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요. 이럼에도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노래가 자신 없으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 아닌가? 스토리와 음악과 감성이 하나로 어울려져 수준 높은 방송을 만들어내는 제작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지만, 이번 현역가왕이 최근 음이탈, 노래를 부르다가 2절도 못 부른 가수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수를 주는 걸 보며 지인이 말하길 이건 코미디다. 그 말이 듣기 싫었다라고 합니다. 공정성이 바닥을 쳤다라는 거죠. 심지어 노래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잘하고 감동을 주고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하는 분이 진정한 프로가 아니겠나. 긴장, 중압감도 이겨내는 거야말로 프로이며 국가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참가자가 간절할 거라 생각이 된다. 공정한 심사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에 절반 정도는 공감합니다. 빈예서양이 이렇게 중압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가사를 2절 통째로 날려버린 건 명백한 실수이며 본인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책임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엽 씨도 이 부분을 안쓰럽게 봤지만 점수는 냉정하게 줬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만 그 점수의 냉정함이 292점이라는 점수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다음 최종 발표 때 드러날 것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빈예서양의 점수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이 빈예서양의 과거 서사를 이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준결승에 탈락할 것처럼 연출이 된다면 아마 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시청할 거다라는 계산이 철저하게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빈예서 이수연, 이 두 친구가 어떤 점에서 도대체 갑질 논란에 휩싸였을까? 자, 제 영상에 댓글도 있었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있었다라는 걸 저에게 제보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흔한 말로 둘 중에 한 명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현역가 어떻게? 라고 말을 합니다. 이소연 양도 여기에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두 친구는요, 이게 대결도 대결이지만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듀엣 무대로서 우리가 정말 잘해보자. 비록 대결 구도이긴 하지만 둘 다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골랐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이수연 양이 빈예서 양을 지목했어도
똑같은 상황이었을까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두 친구가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막내 라인 둘이 뭉쳤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발랄하게 해보자. 숨차는 퍼포먼스는 기본이다. 댄스 브레이크까지 추가하자. 서로가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정말 스스럼 없이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에게 우리 잘해보자 라고 말도 하기도 해요. 경연을 준비하는 내내 깔깔 웃고 아주 재밌게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이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을 땀난다면서 소매로 얼굴을 닦아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만큼 잘 챙기고 재밌게 놀고 뿅망치 게임도 하고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의 머리도 묶어주고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논란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 대목인 것 같아요. 순조롭게 연습이 진행되나 했는데 제가 몇 번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때 음을 좀 바꾸고 화음을 넣어보고 싶다라는 이수연 양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런 거 해보고 싶냐라고 하자 이 빈예서 양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화음 넣을 여유가 있겠냐, 그건 좀 어렵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없을 것 같다. 의견 충돌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친구가 다음 무대를 하기 전에 이수연 양이 자신의 의견이 아무래도 반대되니까 좀 뾰요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대를 준비하는데 이수연 양이 저는 한 키를 더 올리고 싶지만 예서 언니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 그러자 빈예서 양이 얘 좀 봐라 하면서 안 되면 언니한테 파트 다 넘겨도 된다. 내가 다 부를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대를 준비하는 장면에서도 두 친구가 이제 나이로 서로를 막 견제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전 설마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정말 수십 번을 돌려봤지만 유일하게 굳이 딴지를 건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빈예서 양이 언니고 이수연 양이 동생이다 보니까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 이수연 양이 불리해 보였던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대목도 나이로 서로 견제를 한다, 이런 모습들이 살짝 공개가 됐는데 이거 두 친구가 나를 더 예뻐해 주세요, 나를 더 주목해 주세요 라고 막 서로를 어필하는 장면으로 이 영상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저 짧았던 대목들, 그러니까 굳이 본다면 지금 이수연 양의 이런 표정들, 의견을 냈을 때 묵살되는 이런 표정들이 학창시절 때 흔한 말로 이 날라리가 일반 학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헛웃음이 납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현역가왕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강문경 가수가 한번 자신과 함께 이 그전 트롯 오디션에서 맞붙었던 가수에게 화를 내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인성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이수연 양이 눈물을 흘렸고 자리를 박차고 빈예서 양이 나가고 화를 내고 이런 장면이 하나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 논란거리 생겨날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고작 이 짧았던 의견 충돌 대목에서 빈예서 양이 그냥 뭐 이렇게 묵살시켰다 라고 보여졌다고 해서 저거를 갑질이다? 지금 이 빈예서 양이 그러니까 얼마나 요번 오열 사태 때 발생한 이 사건이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응원하거나 억가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을 이렇게 귀여워했고 이렇게 땀 닦는 것도 빈예서 양이 가서 땀도 닦아주고 이런 장면에서 야, 빈예서 천사다, 인성이 미쳤다라는 말은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빈예서 양이 최근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수연 양과의 사진을 많이 올려요. 요번에 이제 경연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사진도 올렸지만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요때도 이수연 양과 팀전도 아니었고요, 대결 구도도 아니었고 그냥 대기실에서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수연 양을 예뻐하는 빈예서 양의 요 표정과 모습이 거짓된 게 아니라 그냥 이수연이라는 동생을 정말 예뻐하는 언니구나